안녕하십니까. 평생 동안 시니어의 건강을 책임질 비바에이즈입니다. 혹시 최근 손톱을 깎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보다 손톱이 너무 두꺼워졌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손톱 깎기로 자르기도 힘들고 손톱 아래에는 이상하게 하얀 찌꺼기 같은 것이 끼고 손톱 색깔까지 누렇게 변했다면 대부분은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좀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손톱이 두꺼워졌다고 해서 모두 무좀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왜 두꺼워졌느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두꺼운 손톱이라도 원인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르고 무좀약만 계속 바르거나 두꺼운 부분을 억지로 깎아내거나 손톱 밑을 날카로운 도구로 후벼 파는 행동은 오히려 손톱을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톱이 두꺼워지는 대표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손톱이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흔한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발톱 진균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발톱에 곰팡이균이 감염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조갑 진균증, 즉 오니코오미코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감염이 생기면 손발톱의 색이 노랗거나 갈색 또는 흰색으로 변하고 손톱이 두꺼워지면서 잘 부서지거나 손톱 아래쪽에 각질과 같은 물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손톱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서 들뜨기도 합니다. 특히 발톱에서 훨씬 흔하게 나타나지만 손톱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손톱 무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발톱 자체가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염된 손톱을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형된 손톱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건강한 손톱이 자라서 기존에 손상된 부분을 밀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톱이 두꺼워졌을 때 무조건 무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반복적인 외상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손톱은 단순히 죽은 조직처럼 보이지만 손톱의 모양을 결정하는 뿌리 부분, 즉 손톱바닥과 손톱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손상되면 이후 자라나는 손톱의 형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톱을 너무 짧게 깎는 습관, 손톱 밑을 도구로 자주 긁는 행동, 손톱을 반복해서 부딪히는 작업, 손가락 끝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행동 등이 손톱에 반복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손가락의 특정 손톱만 유독 두꺼워졌다면 최근의 외상이나 반복적인 압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발톱이라면 꽉 끼는 신발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이 신발 안에서 계속 눌리면서 손발톱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곰팡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건선입니다. 건선은 피부에 생기는 병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선은 피부만 침범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손발톱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선으로 인해 손톱이 두꺼워지거나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작은 점처럼 움푹 들어간 구멍이 생기거나 손톱이 들뜨거나 색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부에 건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손톱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톱이 두꺼워졌는데 손톱 표면에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보인다거나 손톱이 들뜨는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무좀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선성 손발톱 변화가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관절 증상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톱 변화와 함께 손가락이나 관절의 통증, 붓기, 아침에 심한 뻣뻣함 등이 나타난다면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톱이 무조건 두꺼워진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손발톱의 성장 속도와 구조가 변하고 각종 손발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꺼워진 손발톱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손발톱 진균증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자료에서도 70세 이상에서 손발톱 진균증이 상당히 흔하며 나이가 들면서 손발톱이 천천히 자라고 감염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위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손톱이 두꺼워졌다 라는 말로 끝내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손톱이 변할 수 있는데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섯 번째는 혈액순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발톱이 심하게 두꺼워지고 변형되면서 지나치게 길게 자라거나 마치 발톱이 휘어지는 것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의학적으로 조각비후 또는 심한 경우 조각구만증, 오니쿠오그리포시스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한 손발톱 변형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피부 질환이나 순환 문제 등 여러 원인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발톱이 지나치게 두껍고 딱딱해졌는데 발가락 피부까지 차갑거나 걸을 때 통증이 있거나 발에 상처가 잘 생긴다면 손톱만 볼 것이 아니라 발 전체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톱이 두꺼우면 당뇨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손톱 두꺼워짐 자체가 당뇨병의 확실한 진단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두꺼워지고 변색된 손발톱이나 손발톱 아래에 물질이 쌓이거나 손발톱이 들뜨는 변화가 나타난다면 감염 가능성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발의 감염이나 상처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발톱의 변화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 감각이 둔해져 있는 분들은 발톱이 두꺼워져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손톱을 볼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 손톱이 한두 개만 두꺼워졌는지 아니면 여러 손톱이 동시에 변했는지를 보십시오. 한두 개의 손톱에 국한되어 있다면 외상이나 국소적인 감염 등 여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손톱에서 동시에 비슷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피부 질환 등 다른 원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손톱의 색을 보십시오.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했습니까? 흰색이 섞여 있습니까? 검게 변했습니까? 색 변화는 원인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색 하나만 가지고 질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손톱 아래에 부스러기 같은 것이 쌓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손발톱 진균증에서는 손톱 아래에 각질과 같은 물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손톱이 들뜨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손톱과 피부 사이가 벌어져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생겼다면 그냥 뜯거나 손톱 밑을 날카로운 도구로 파내지 마십시오. 손톱이 들뜨는 원인에는 곰팡이 감염뿐 아니라 건선이나 손상 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손톱 표면에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생겼는지 보십시오. 마치 바늘이나 얼음 송곳으로 살짝 찍어 놓은 것처럼 작은 움푹 들어간 점들이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손톱 주변 피부를 보십시오. 붉게 부어 있거나 뜨겁고 아프거나 진물이 나거나 고름이 보인다면 단순한 손톱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톱이 두꺼워졌을 때 집에서 바로 무좀약을 바르면 될까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손톱 무좀처럼 보이는 모든 손톱이 실제 곰팡이 감염은 아닙니다. 건선이나 외상 등도 비슷한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필요할 경우 두꺼워진 손톱의 일부나 손톱 아래의 물질을 채취해서 현미경 검사 등을 통해 실제 곰팡이 감염인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인이 다른데 치료를 계속하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발톱은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치료 결과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손톱이 두꺼워졌다고 해서 며칠 약을 바르고 좋아지지 않는다고 이 약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아무 변화가 없는데
몇 달씩 같은 방법만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두꺼워진 손톱 밑을 이쑤시개나 핀, 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깊게 파내는 것입니다. 안에 낀 것을 깨끗하게 빼내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톱 아래 피부에 상처를 만들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선이 있는 경우에는 손톱이나 주변 피부를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톱을 너무 짧게 자르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톱은 너무 깊게 자르거나 모서리를 과도하게 파내면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 손톱이 점점 두꺼워지고 변형되는 경우. 둘째,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하면서 부스러지는 경우. 셋째, 손톱이 들뜨거나 손톱 밑에 물질이 계속 쌓이는 경우. 넷째, 손톱 주변이 붓고 아프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 다섯째, 여러 손톱에서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여섯째, 손톱 변화와 함께 피부의 건선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관절 통증과 뻣뻣함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특히 당뇨가 있거나 발의 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손발톱의 변화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손톱은 단순히 예쁘게 자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손톱의 모양과 색깔, 두께, 성장 속도의 변화는 때때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손톱 하나만 보고 이건 당뇨입니다. 이건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건 무좀입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손톱은 진단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상태를 살펴보는 하나의 신호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손톱을 깎을 때 단순히 길이만 보지 마십시오. 색깔은 어떤지, 두께는 예전과 달라졌는지, 표면이 거칠어졌는지, 손톱 밑에 물질이 쌓이는지, 손톱이 들뜨지는 않는지, 주변 피부가 붓거나 아프지는 않은지 잠깐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몇 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넘기지 마시고 피부과에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검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보는 손톱, 매일 걷는 발, 매일 거울로 보는 얼굴처럼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몸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손톱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셨다면 댓글에 확인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